문화도시 부평과 북예도서관이 주관하는 온라인 뮤직 토크쇼 뮤직 톡톡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희 뮤직 톡톡은요, 대중음악 현장 전반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셔서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왠지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음악과 이야기, 또 사람과 술이 있는 공간, LP바를 운영하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부평의 핫플레이스, 평리단길이죠. 평리단길에서 레코드바, 슬로스를 운영하고 계신 한철이님을 모시고 LP바에 관한 이야기, 또 LP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부평에서 LP바를 운영하고 있는 한철희라고 합니다. 네, 슬로스. 네, 슬로스. 저는 아직 방문을 못 해봤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또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보고 했더니 이 가게가 정말 예쁘던데요. 감사합니다. 이 DJ가 있다는 점도 독특하던데 이 슬로스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슬로스는 뭐 쉽게 보통 대중들이 보면은 일반 레코드바지만 약간 특이한 느낌의 레코드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의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했고,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하는, 뭐 제가 작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작가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뭐 대중들이 지금은 음악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공적인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재단 주위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아니면 되게 이례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좀 지속성 있는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생활 권역 안에서 접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슬로스를 사람들 발길이 제일 가까이 닿는 부평에다 만들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딱 2년 돼가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LP바라고 하는 레코드바를 가보면은 레코드들이 쫙 꽂혀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고, 노래 신청하고, 곡 틀어드리고, 이렇게 뭐 그 정도의 공간인데, 제가 슬로스의 운영 그 방식을 살짝 봤더니, 뭐 약간 컨셉이 있게, 어떤 요일에는 어떤 DJ가 와서 이런 음악들을 들려준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큐레이션, 이런 개념인데,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LP바를 다른 곳을 이제 저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왔다 갔다 해봤지만은 처음에는 되게 좋다고 느꼈지만은 한 3-4번 가니까 사실 되게 지겹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일반인들이 너무 바쁘고, 그런 분들이 그 신청하는 신청곡으로 운영되는 장소들은 사실 음악이 되게 뻔해요. 음악이 그렇죠. 한 4번 정도 가면은 거의 나오는 음악, 제가 아는 음악들이 더 대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음악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다 새로운 음악들, 더 듣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슬로스는 그냥 신청곡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음악 큐레이션 서비스를 주축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장소고요. 그래서 다른 LP바랑 달라서 이름을 레코드바라고 저희가 지은 거고요. 또 제가 DJ를 20년 동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는 DJ들을 섭외를 해서, 좋은 DJ를 섭외를 해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조금 공급해 드리면은 미디어에서 듣기 힘들고, 서울에서는 사실은 뭐 클럽이라던가 LP바라던가 대한 공간들이 많은데 인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도 안 가봤지만 저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악다방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있던. 그래서 우리 선배 음악계에 있던 사람들은 음악다방에 가서 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내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은 이거 끝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이 DJ들이 큐레이션을 한다는 게 참 특별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주제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이 뭐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굳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목요일 날은 신청곡 받는 딱 하루. 하루만 신청곡을 받나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목요일만 신청곡을 받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보통 뭐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날 분위기에 맞게 제가 이제 좀 흐름에 맞게 음악을 트는 좀 편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한 장르만 좀 집중적으로 예, 그날은 좀 트는 편이에요. 좀 평소 듣기 힘들었던 그런 음악들, 뭐 지금 뭐 유명하지만 뭐 시티팝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브라질리언 음악들, 제3세기 음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느 날은 좀 쉽게 재즈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DJ들을 부를 때는 일부러 DJ들의 어떤 그 금요일과 겹치지 않는 어떤 장르에서 저희가 DJ가 트는 장르를 그러니까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일부러. 그래갖고 뭐 옛 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울, 펑크, 디스코, 뭐 어떨 때는 일렉트로닉까지 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한데 이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2층에다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쉽게 얘기하면 평리단길의 가장 네. 구석에 있어요. 더 이상 무엇이 생기기 힘든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 손님들의 발걸음이 처음에는 흔치 않았고 또 저희는 간판도 없을 뿐더러 따로 프로모션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영업을 했는데 저희의 그 운영 방침이 일반 LP바랑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씩 알려지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새로운 음악을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쌓여서 지금은 너무 좋죠, 분위기가. 뭐 다들 음악을 들으러 오시고 또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음악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도 놀랐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 장소에 또 한번 맛들이면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골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봐도, 요즘에 정말 핫플레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조만간에 꼭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효되고 지금 9일간 일단은 휴업 상태였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바라는 공간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약간 저는 등대 같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일주일이나 넘게 닫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오픈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9시까지밖에 못해서 약간 원래 사실은 심야 시간대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참, 이 어려운 시기가 얼른 지나가야 또 저도 방문을 하고 할 것 같은데, 손님들의 연령대는 좀 어떤가요? 저희 예상은 사실은 저는 이게 부평 자체가 약간 제가 부평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알지만은 20대 초반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네. 부평 자체가. 저희는 조금 더 연령이 높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나 제 또래, 제 동생들 이런 친구들이 놀만한 곳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거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거의 줄을 이루고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하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당연히 오시고 또 정말 20살 되자마자 오신 분들 계세요. 근데 주요 연령대는 보통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세대도 요즘은 많이 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신청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요일이 목요일밖에 없다 네. 얘기하셨는데, 손님들의 신청곡은 좀 어떤 취향인가요? 정말 다 다른데 확실한 거는 제가 되게 많이 놀라요. 되게 많이 놀라고 사실 목요일은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신청곡을 들으면서 이런 음악이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 플레이리스트에 추가를 할 정도로 네,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요. 정말 다양해요. 인디 락부터 시작해갖고 뭐 힙합, R&B, 뭐 가요까지 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들 음악들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조금 뭐 일렉트로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좀 약간 그런 손님들은 제가 눈여겨보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약간 저 손님이 오셨으면은 세다. 예, 약간 이런 음악이 분명히 나오겠구나 이런 느낌. 목요일 날은 근데 이제 저희가 한 테이블마다 한 곡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틀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흐름은 별로 없고 대신에 그냥 한 곡 한 곡 나올 때마다 그냥 되게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가끔 이제 LP바를 가곤 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가면은 또 선곡 경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시카고야? 뭐 이런 네. 시카고를 했다 그러면은 겨우 시카고를 한다고 이러면서 막 알람 파슨스를 한다든가 약간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은 약간 내가 가장 놀랐던 선곡 이런 음악까지 한단 말이야 했던 거 있을까요? 뭐? 뭐 워낙 많아서 요즘에는 신청곡 중에 폴텟이 와서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와, 이런 음악도 들으시는 분들이 부평에서도 당연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것이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인데 부평에서 이런 얘기가 돼? 이런 음악이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게 놀라면서 좀 되게 재밌어진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도 부평은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문화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LP바를 가끔 갈 때 궁금한 점이 여기에는 도대체 몇 장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슬로스에는 지금 이 바이닐이 어느 정도 보유가 되어 있나요? 지금 숨겨진 그 공간까지 포함하면 한 5, 6천 장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장점이 보통 그 더미바인이라 그래갖고 LP바 요즘에 차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용하지 않는 LP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폼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뭐 20년 동안 바이닐 컬렉팅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모으면서 지금도 계속 사 모으면서 하고 있어서 그냥 뭐 많은 개수는 아니지만 라인업이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DJ들이 와서 다른 테마로도 음악을 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슬로스가 주력하고 있는 장르 뭐 이런 건 없겠지만 혹시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루지 않은 음악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헤비메탈 그리고 클래식 그리고 아이돌 음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자제를 해달라고 이제 신청곡을 할 때도 그런 편이고 선곡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왜냐면 그런 음악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즐거울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듣기 좋은 음악을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가고요. 그렇다고 막 다른 곳에서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뭐 팝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나오고 저희 기본적으로는 소울, 펑크, 디스코 그리고 재즈 같은 흑인 음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소울 음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헤비메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만 주력으로 하는 바들이 있으니까 그쵸. 네.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P 이 바이닐 콜렉팅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럼 이 공간 슬로스를 차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뭐 계기는 뭐 꽤 많은데 네. 단계별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부평 저희 그 슬로스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서 저희 집에 레코드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네,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밀접하게 자라셨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 음악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DJ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DJ 시장 자체가 뭔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 점점 되고 있고 네. 뭐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일찍이 음악과 밀접한데 내가 생계를 너무 걱정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음악과 술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뭐 직업이기도 하지만 취미 같은 것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만들었기도 합니다.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또 술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LP바를 차리는 게 다들 로망처럼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예, 예.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는 나도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얘기하시면서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그 레코드 가게를 하셨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음악들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들었고,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뭐 중학교 때 생일 선물을 다 카세트 테이프로 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네. 항상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누구나 한 명은 있을 건데 반에 보면은 그 교과서보다 그 가방 안에 테이프가 더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뭐 일반 뭐 제가 제 쳤을 때는 서태지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유행이었는데 서태지 같은 음악도 들었지만 또 레드핫 칠리 페퍼도 듣고 메탈리카도 듣고 뭐 그랬던 뻔한 약간 히스토리가 있어요. 뭐 중학교 때는 락키드였고 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좀 부드러워지고 또 20대 되니까 좀 특이한 음악을 찾게 되고 그때 일렉트로닉이나 뭐 힙합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가 지금으로 정착이 되니까 음악적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LP바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취향이 딱히 없고 그렇죠. 두루두루 듣는 그렇게 되셨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저는 이제 테이프보다 CD가 많았는데 CD를 많이 갖고 다니는. 유복하시는, 네. 저는 가난해서. 아닙니다. 그때 이제 테이프가 거의 없어질 때였으니까요. 네. 아, 참 재밌는데 이 DJ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슬로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전업으로 DJ를 하셨던 건가요? 뭐 그 전에 다른 일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투잡이었죠. 그러니까 보통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메인 잡은 계속 DJ였고요. 네, 계속 DJ 생활을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차리기 직전까지도 DJ를 하고 있었고, 사실 저는 이 가게를 하면서도 DJ 생활을 병업하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로스에도 DJ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DJ잉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 DJ라는 게 결국 레코드와 떼낼 수 없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쵸. 이 DJ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그것도 결론은 똑같아요. 레코드 컬렉팅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DJ가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판 모으면서 DJ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해볼까 했는데 사실 그때는 뭐 제가 DJ가 되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취미로 어떻게 보면 음악도 좀 틀어보고 이런 경우였는데 집 안에서 갑자기 너 이렇게 판도 모으고 하니까 음악도 한번 틀어주지 않을래? 해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사실 그때 당시에는 DJ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뭐 저는 힙합 DJ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음악을 트는 DJ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 슬로스에 한 5, 6천 장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자택에도 그러면 상당한 양의 바이닐이 있겠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죠. 그럼 이제 엄청난 바이닐 컬렉터고 지금도 계속해서 모으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 정말 바이닐의 인기가 뜨겁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기자들에게 가끔 연락이 오는데 이 바이닐을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바이닐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오히려 바이닐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CD 같은 대체재가 있을 때는 그 바이닐의 매력이 반감이 되었었는데 CD가 아예 이제 거의 없어졌다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디지털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음악을 소유하는 개념도 없어지고 스트리밍 세대에서 그리고 내가 이 음악을 좋아하고 더 빠져들고 싶은데 그럴 거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바이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음악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쥘 수 있고 또 자켓이나 뭐 아트웍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크레딧들 누가 연주를 했지 누가 프로듀서로 참여했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소유했다는 그 어떤 의식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바이닐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바이닐에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약간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바이닐을 이렇게 지금 저희도 뒤에 다 넣었습니다만 보기만 했지 만져본 적은 없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약간 바이닐을 내가 다룰 때 CD는 정말 아무렇게나 꽂아놓고 하면 되는데 바이닐은 또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네. 관리법,
혹은 뭐 재생할 때 어떤 팁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이 바이닐을 눕혀놓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눕혀놓는 것보다 일자로 세워놓는 게 가장 좋아요. 책처럼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 게 진짜 좋고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안 되고, 또 당연히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닐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그 비닐 소재랑 똑같은 네. 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뭐 스크래치 같은 기스에 되게 취약하고 먼지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랑 최대한 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레이할 때는 뭐 저희 모두 다 어른들한테 혼나봐서 알지만은 그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전축 안에 네. 있는 그 조그만 바늘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바이닐에 있는 음원들이 이제 플레이가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약해서 부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깃털처럼 다뤄주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저희 같은 네. 경우도 그 슬로스 한 구석에 음악을 바이닐을 들어볼 수 있는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손님이면 누구나 오셔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시고 체험해 보시는 공간이 있으니까 체험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니아들에겐 정말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바이닐도 한 번씩 닦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데 네. 일반인들에겐 참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여기 지금 북외도서관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턴테이블이 쫙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닐을 빌려서 들어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고장난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네. 뭐 이건 뭐 여담이고 턴테이블을 고를 때에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종류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문용 턴테이블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방에서 그냥 들으실 거면은 스피커까지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턴테이블이 저렴한 게 되게 요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그냥 국산 제품 고르시면은 뭐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가 조금 바이닐을 모으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손상 없이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스피커가 같이 있는 거는 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왜냐하면 떨어지나요? 그 안에 스피커는 결론적으로 이제 울려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게 그 소리 스피커의 울림이 바늘까지 같이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잡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바늘이라던가 그 LP 그 바이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분들께서 턴테이블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얼마를 투자하시겠느냐 먼저 물어보고 한 10만 원대면은 일체형 사시라 하시고 한 3, 40만 원 투자하시겠다 하시면은 스피커랑 따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약간 예산을 드린다 하면은 가급적 떨어져 있는 걸로 네. 스피커와 네. 턴테이블이 분리되어 있는 것들 네. 추천을 하시는군요. 네. 이 부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재밌는데요. 어, 네. 자, 그럼 다시 우리 슬로스 얘기로 돌아가서 네. 지금 슬로스를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은 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평소에 슬로스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레코드바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너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쌓여져 나가면서 오히려 지금 얼마 전에 직원을 더 충원을 했을 정도로 어려움이라고는 이제 제가 이런 바를 처음 운영하니까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거움이 더 크시군요. 네,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저도 지금도 너무 출근을 하고 싶어서 네, 손님들 너무 이게 뵙고 싶어서 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되게 재밌는 얘기 뭐 네. 잠깐 하자면 네네. 여담으로 저희가 9일 동안 쉬었다고 했잖아요. 네. 9시부터 11시까지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했어요. 아, 네, DJing으로. 네, 음악 방송을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9시부터
그냥 있으니까 그 첫날에 딱 느낀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갖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 근데 저희 친구들은 다 올빼미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슬로스 여냐고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어요. 음악 방송을 하고 트위치 TV를 통해서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즐겨주셔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기분도 나고 기운도 받고 또 손님들도 저희를 되게 보고 싶어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지금 모니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랑 대면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얘기 듣고 있으니까는 부평 음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분들도 참 빨리 슬로스에 오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로스 운영하시면서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어요.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플랜들이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자면 뭐 재단이랑 하는 일도 정말 많고요. 부평문화재단이랑. 그리고 다른 이제 친구들도 많이 발벗고 도와줘서 저희는 이제 단지 저희가 그 사업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뭐 쉽게 얘기해서 음악인들 혹은 음악 애호인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들을 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LP 바지만 LP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프레싱을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나올 텐데 그것도 부평 그 음악인들의 컴필레이션 음반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달 말부터는 공연이 있어서 밴드 공연 같은 좀 새로운 것들도 할 거고 또 티셔츠 머천타이징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참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의 레코드바, LP바 그냥 바의 형식을 떠나서 그냥 음악 하시는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지 뭐 말뿐인 문화 공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속 유지가 가능한 공간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슬로스는 단순한 LP바, 뭐 레코드바가 아니고 종합 음악 공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멋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인사 나누기 전에 카메라 보시고 슬로스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 이 방송 나갈 쯤에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아마 다들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공간인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많은 사랑 과분하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뿐이 아니라 계속 그 사랑 보답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만들어 볼 테니까 자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부평의 핫플레이스 평리단길에서 LP바, 레코드바 슬로스를 운영하고 계신 한철이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참 레코드바가 단순한 그런 술 마시고 음악 듣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음악 애호가들의 꿈과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추억의 공간이라는 점을 오늘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한 분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